안녕하세요, 여러분. 옛글 속 인생 수업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왜 그 순간에는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했을까?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뒤늦은 후회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회가 대부분 이미 상황이 돌아오지 않은 뒤에야 찾아온다는 겁니다. 돌아보면 너무나 명확하지만 정작 그 순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 말이죠. 춘추자 시전에는 이와 관련해 아주 인상 깊은 구절이 나옵니다. 서제막급. 직역하면 배꼽을 물려 해도 입이 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배꼽을 물려고 아무리 해도 사람의 입은 거기에 닿을 수가 없지요. 즉, 이미 지나간 일은 아무리 후회하고 되씹어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짧지만 강렬한 구절 속에 담긴 교훈을 역사 속 이야기와 현대의 실제 사례를 통해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특히 인생의 전반부를 치열하게 달려온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고사성어 서제막급은 직역하면 배꼽을 물려고 해도 입이 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우스꽝스러운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어른이 자기 배꼽을 입으로 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 상상만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이 표현에는 단순한 우스갯소리를 넘어 인생의 본질을 꿰뚫는 강렬한 상징이 숨어 있습니다. 선은 물다는 뜻이고 제는 배꼽을 뜻합니다. 막급은 닿지 않는다, 이미 늦었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이미 때가 늦어 아무리 애써도 결과를 되돌릴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절묘하냐 하면 배꼽은 인간 몸의 중심부에 있지만 스스로의 입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곳입니다. 아무리 몸을 구부리고 허리를 접고 애를 써도 절대 물 수가 없지요. 즉, 배꼽을 문다는 행위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후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미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뒤늦게 아차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때는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 구절이 처음 등장한 춘추자 시전은 중국 춘추 시대의 역사적 사건과 정치적 대화가 기록된 고전입니다. 서제막급은 단순한 일상 속 표현이 아니라 중대한 정치적 결정의 잘못을 후회하며 사용된 말이었습니다. 어떤 군주가 중요한 인물을 오판하여 내치고 나서 그 인물이 적국으로 가버리고 나서야 뒤늦게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한탄하며 내뱉은 말이 바로 서제막급이었죠. 이미 배꼽을 물려고 해도 닿지 않는구나. 늦었도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운명을 바꿔버린 선택의 무게와 되돌릴 수 없음이 녹아 있습니다. 이 고사성어의 핵심은 바로 시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일을 저지를 때는 잘 모르다가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난 뒤에야 비로소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순간에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이 있지요. 이럴 때 사람들은 흔히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하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되감기 버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꼽을 물려고 애쓴다 해도 물리적으로 닿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배꼽을 문다는 표현에는 또 다른 뉘앙스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뒤늦은 깨달음의 무력함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준비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일들이 막상 일이 벌어진 뒤에야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는 경험.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젊을 때 건강을 소홀히 하다가 나중에 병원에서 결과지를 보고 후회할 때, 가족에게 미안한 말을 뒤늦게 전하려 할 때, 투자나 사업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나서 그땐 왜 그걸 몰랐을까 하는 순간들. 이런 것들이 모두 서제막급의 현대적 모습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표현이 사람의 신체 중 배꼽을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배꼽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던 자리입니다. 즉, 생명의 출발점이자 과거의 흔적입니다. 그런 배꼽을 물려고 하는 행위는 곧 이미 지나간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인간의 본능적인 후회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단순히 후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과거를 되돌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자체를 강하게 일깨워줍니다. 그 속에는 인생의 무상함과 시간에 돌이킬 수 없음이 담겨 있지요. 결국 서재막급은 단순한 고사성어가 아니라 인생의 한순간을 놓쳤을 때 찾아오는 뒤늦은 후회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 그리고 그때는 다시는 손쓸 수 없다는 현실. 공자는 이런 상황을 지혜의 부족이 아니라 성찰과 준비의 부재로 보았습니다. 즉, 후회가 문제인 게 아니라 후회하게 만드는 그 전에 나가 문제였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 배꼽을 문다는 이 짧은 표현이 단순한 몸짓 묘사가 아니라 시간, 선택, 후회, 인간의 본질이 모두 압축된 매우 깊은 상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춘추자 시전에서 이 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군주와 신하들이 결정의 순간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경고의 문장으로 쓰였습니다. 이렇듯 서재막급은 한순간의 판단 실수가 얼마나 큰 후회를 낳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버린 뒤에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돌릴 수 없다는 인생의 진리를 매우 간결하면서도 인상 깊게 표현한 구절입니다. 서재막급, 즉 배꼽을 물려고 해도 입이 닿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쓰인 생생한 탄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춘추시대 진나라에서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잘못된 판단 하나가 얼마나 큰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고전 속 대표적인 후회의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춘추시대의 진나라는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력으로 중원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강성해질수록 내부의 권력 다툼과 외교적 선택의 무게는 점점 커졌습니다. 이 시기 진나라에는 중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진나라 공자의 아들이었지만 후계 구도와 정쟁 속에서 정치적 불운을 겪으며 쫓겨나 각지로 떠돌아야 했습니다. 중이는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망명 생활을 했지만 훗날 훌륭한 인재들과 경험을 쌓으며 지도자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의 품성과 지략은 주변 나라들에서도 높이 평가되었고 언젠가 진나라로 돌아와 정치를 맡는다면 분명 나라에 큰 이익이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진나라의 군주와 신하들은 그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험 인물로 판단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말았죠. 그 결정의 배경에는 정치적 불신과 당파 싸움이 있었습니다. 중이를 받아들인다면 정국이 뒤흔들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 자기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신하들의 이기심이 작용했습니다. 결국 진나라 조정은 신중하게 생각하기보다 눈앞의 정치적 유불리만을 따졌습니다. 그를 받아들였다가 오히려 나라 안이 시끄러워질지도 모른다. 지금은 현상 유지가 낫다. 그들은 그렇게 편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진나라에서 배척당한 중이는 결국 적국인 진나라로 건너가 환대와 지지를 받게 됩니다. 진나라는 이 유능한 인물을 곧바로 등용했고 그에게 군사력과 정치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재능과 인맥은 곧 강력한 세력이 되어 진나라를 압박하기 시작했죠. 이때서야 진나라 조정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그때 그를 받아들였더라면 이렇게 우리의 적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가 왜 그때 눈앞만 보고 판단했단 말인가. 뒤늦은 후회의 탄식이 조정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바로 이때 조정에서 나온 말이 서재막급, 즉 배꼽을 물려고 해도 입이 닿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꿔버린 결정적 순간의 판단 미스에 대한 깊은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조금만 더 멀리 내다보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넘어 중의의 가능성과 인품을 평가했다면 그는 진나라의 귀중한 인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장의 불편함과 자기 이익만을 생각했고 그 결과 한 번의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사실 중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영입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진나라가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골든 타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골든 타임을 눈앞에서 놓쳤고 그 대가는 훗날 전쟁과 정치적 고립이라는 형태로 되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를 놓친 뒤의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서제막급의 본질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사건을 되새겨 볼 때도 교훈은 똑같습니다. 중요한 기회는 언제나 분명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게, 때로는 두렵게 다가오지만 그 순간 제대로 보고 판단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아무리 애써도 손쓸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진나라 조정의 후회처럼 그때 그렇게만 했더라면이라는 말은 인생에서 가장 쓰라린 탄식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탄식에는 언제나 놓쳐버린 단 한순간의 판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전쟁사에서도 자주 인용되었습니다. 초나라와 오나라의 전쟁 때 초나라의 장수는 오나라의 기습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는가 하며 방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나라는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군했고 초나라는 제대로 대비도 하지 못한 채 큰 패배를 당하고 말았죠. 그 장수는 패전 후 후회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 경고를 가볍게 여겼던가 서제막급이로다. 이미 전쟁의 흐름은 돌이킬 수 없었고 한 번의 방심과 오판이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역시 결정적 순간의 선택과 준비 부족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서제막급, 즉 배꼽을 물려고 해도 입이 닿지 않는다는 이 짧은 구절은 동양의 역사 속에서 나온 표현이지만 그 안에 담긴 후회의 본질은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된 인간의 경험입니다. 서양의 고전 철학자와 사상가들 역시 기회와 후회의 문제를 깊이 고민했고 그들의 통찰 속에도 서제막급과 정확히 맞닿은 지점이 있습니다. 먼저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의 유명한 비유부터 살펴봅시다. 그는 기회를 한 명의 신으로 의인화했습니다. 그 신은 아주 특이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마에는 풍성한 머리카락이 나 있지만 뒤통수는 완전히 대머리였다고 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지요. 기회는 앞머리를 잡지 않으면 뒤에서 잡으려 할 때는 이미 늦는다. 앞에서 다가올 때는 기회의 앞머리를 쉽게 붙잡을 수 있지만 그 순간을 놓치면 뒤에서 아무리 손을 뻗어도 이미 대머리라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기회와 후회의 본질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정면으로 마주할 때만 붙잡을 수 있고 지나가 버린 기회는 다시 붙잡을 수 없다는 냉정한 진리지요. 이는 배꼽을 물려고 해도 닿지 않는다는 서제막급의 이미지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의 후회를 날카롭게 분석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후회하는 이유를 단순히 잘못된 선택을 해서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흔히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 늦은 깨달음 때문에 고통받는다. 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미 기회를 놓친 뒤에야 상황을 명확하게 바라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삶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경험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왜 그땐 그걸 보지 못했을까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후회의 본질이지요. 공자의 학이불사증망이 지식의 활용에 대한 경고였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시간과 통찰의 문제를 날카롭게 짚은 것입니다. 그리고 서양에서 후회와 관련해 자주 인용되는 또 다른 유명한 문장은 파스칼의 말입니다.
인간은 모든 불행의 근원을 제때 방 안에 혼자 앉아 성찰하지 못한 데서 찾을 수 있다. 파스칼은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성찰하지 못하고 지나친 결과가 결국 후회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무지라기보다는 성찰의 부족과 망설임, 그리고 무심함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서재막급의 본질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기회가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 좀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하며 가슴을 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후회의 진짜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후회에 대한 서양의 통찰을 조금 더 현대적으로 확장해보면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시차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순간에는 우리의 인식과 판단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난 뒤 감정이 가라앉고 상황이 정리되고 나면 비로소 전체 그림이 명확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후회란 잘못된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인식과 판단의 속도가 뒤따르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감정이라는 뜻이지요. 이런 후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선명해지고 순간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건 우리 모두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특히 5060대에 이르면 그때 그 선택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꿨지 하는 순간들이 더욱 많아집니다. 그 후에는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라 시간이 흐른 뒤에야 찾아오는 명확한 깨달음이기에 더욱 쓰라립니다. 결국 세네카와 아리스토텔레스, 파스칼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기회는 한순간이며 후회는 그 한순간을 놓친 뒤에야 찾아온다. 이는 서양의 철학이 말하는 기회의 본질이자 동시에 서재막급이 담고 있는 후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기회를 정면에서 붙잡을 수 있을 때 행동하지 않으면 뒤늦은 깨달음과 성찰은 아무리 깊어도 상황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세네카의 대머리 신처럼 뒤에서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기회는 이미 달아난 뒤지요. 이것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가 공통으로 깨달은 후회의 본질입니다. 이렇듯 서양의 철학자들의 통찰을 살펴보면 서재막급이라는 고사성어가 단지 동양의 지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기회, 인간의 한계에 대한 보편적 진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후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중요한 건 그 후회를 맞이하기 전에 행동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네카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고 파스칼이 우리에게 남긴 공통된 메시지이자 서재막급이 우리에게 전하는 인생의 경고입니다. 이제 이 구절을 우리의 현실에 대입해 봅시다. 5060대는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온 세대입니다. 그만큼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라는 후회가 가슴 한켠에 자리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그때 건강을 좀 더 챙길 걸. 아이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말해줄 걸. 그때 그 투자를 덜 무모하게 했더라면. 퇴직 후 계획을 좀 더 일찍 세워둘 걸. 이런 후회들은 대부분 그 당시에는 잘 몰랐거나 알고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을 때 생겨납니다. 그리고 뒤늦게 돌아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죠. 이것이 바로 서재막급의 현실적 모습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의 후회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바쁘고 여유가 없어서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다가 나이가 들어 뒤늦게 그때 미안하다고 말할 걸 하며 가슴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께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 배우자에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 못 건넸던 것, 오해가 쌓인 친구와 화해할 기회를 놓친 것들. 이런 일들은 한 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되돌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치 배꼽을 물려고 해도 입이 닿지 않는 것처럼 말이지요. 비슷한 시기에 은퇴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은퇴 후 바로 건강검진과 운동을 시작하고 인간관계를 정리하며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좀 더 쉬었다가 하며 미루고 미루다 어느새 건강이 악화되고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활력 있게 인생 2막을 즐기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때만 해도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라며 뒤늦은 후회를 반복했습니다. 이 차이는 거창한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타이밍을 잡았느냐 놓쳤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서재막급, 즉 배꼽을 물려고 해도 입이 닿지 않는다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명확합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오직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붙잡고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현재의 선택과 행동을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그 말을 안 했더라면, 그때 그 선택만 달랐어도 언젠가 기회가 오면 그때 하자. 하지만 그런 생각들에 머무르는 동안 지금이라는 시간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지금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지나간 과거의 기회는 잡을 수 없고 미래의 기회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짜 중요한 건 현재의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입니다. 과거는 이미 굳어버린 돌처럼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미래를 깎아 만드는 조각칼과 같습니다. 특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 메시지는 더욱 절실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반부에서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후회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후회의 무게에 눌려 현재를 놓치면 그 자체가 또 다른 후회의 씨앗이 됩니다. 지금은 이미 늦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삶은 다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지금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삶은 다시 열립니다. 건강, 인간관계, 새로운 도전 무엇이든 간에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기다리다 보면 완벽한 때는 오지 않습니다. 세네카가 말했듯 기회는 앞에서만 잡을 수 있고 한 번 지나가면 뒤에서는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이 바로 우리가 행동해야 할 순간입니다. 결국 서재막급이 주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과거를 후회하느라, 미래를 망설이느라 현재를 흘려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후회를 줄이고 미래를 바꾸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인생에서 후회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실수를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후회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의 크기와 깊이를 줄이는 것입니다. 서재막급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뒤늦은 후회에 매달리기보다 지금 눈앞의 기회를 소중히 붙잡아라. 과거의 실수는 더 이상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의 선택은 내일의 후회를 줄이는 씨앗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진심을 다해 행동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내 삶을 성찰하는 태도만으로도 미래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5060대에게 이 메시지는 더욱 깊이 다가옵니다. 그동안의 세월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었고 또 많은 것을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시간은 지금이며 이 시간은 앞으로의 인생을 다시 써내려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후회는 과거에 머무르지만 지혜는 현재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비로소 미래의 후회를 줄이고 더 단단하고 따뜻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재막급이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지나간 시간에 갇히지 말고 오늘을 붙잡아라.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의 길이다. 이상으로 춘추자 시전의 서재막급에 대한 구절로 삶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끝까지 옛글 속 인생 수업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